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장에 시장을 돌려 세우면서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제가 중간에 영상을 한번 촬영할 때가 아마 이쯤 되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장이 조금은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일봉으로 보면 지난번에 한번 코스피가 여기 241선 있죠, 보라색 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에 부딪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241선과 맞닿았던 만큼 과연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1.2%의 급등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도 돌파했고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 이쪽을 제외하면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큰 상승이 나왔고 2차전지 소재기업 내에서도 첨보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외국인은 많은 매수세는 아니었고요. 3거래를 연속으로 관망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오늘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번 달은 확실히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하고 다르게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 소폭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많은 규모는 아니었고요. 기관은 3일 연속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은 또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래도 반도체는 외국인이 조금은 주도하는 업종인 만큼 이 매도 강도가 줄어들 때 그때를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에코프로비엠.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삼성 SDI, 기아, EM플러스, LG전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오랜만에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적극적으로 매수했네요. 이렇게 많은 매수세가 고점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쇼커버링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딱히 에코프로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호재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쇼커버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순매수 추이를 볼게요. 그동안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매수를 했다고 하면 조금은 과거에 이 당시였죠. 한 10만원 중순에서 20만원 초반까지 이 가격대에 매수를 했지 그 이후부터는 계속 매도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뜬금없이 오늘 큰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항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날짜의 대차 잔고를 보면 아직까지 오늘 날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차 거래 잔고가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밤에 보신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DB하이텍,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기아 반도체 세 종목을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나스닥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스닥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고 그걸 조금 만회하면서 0.45%로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은 거의 보합이네요.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는 0.8%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은 낙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0.7%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만은 거의 보합이고 중국도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촬영 시점에 0.4%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증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오늘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 가지 이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었고 어제 미국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읽어볼 수 있었던 것은 사상 최대 적자를 달성했고 이게 지난 2003년 2분기 이후로 정확하게 거의 20년이 되었죠. 20년 만에 사상 최대 손실이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회계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는 작년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이 기간을 2분기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회계 연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20년 만에 최대 적자를 달성했고 이게 시간 내에 발표가 되었지만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간 내에서 1%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마이크론 측에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머지않아 메모리 시장의 바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고객 재고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업황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머지않아 바닥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던 만큼 시간에서 소폭의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D램 가격이 1분기에 20%가 급락했고 하반기도 수요 회복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사를 보면 고객 재고가 줄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바닥에 도달할 것이고 수개월 내에 수요 공급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다면 또 반대 시각에서는 하반기 수요 회복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정답인지 해석하지 마시고요. 지금 재고가 줄고 있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럼 트렌드포스에서 전망을 했던 것이 올해 3분기라고 전망을 했었고 만약에 정말 하반기에도 회복이 불확실하다면 이게 늦어져서 4분기 말쯤이나 그쯤에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점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항상 최악의 순간이 주가의 저점이었었다. 그걸 기억을 해보신다면 약간의 상승의 시차는 있을 수 있어도 그 변곡점은 상반기 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댓글을 보면 2차전지에 비해서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다른 업종에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우린 항상 투자를 하면서 1등 업종, 대장 업종을 매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 종목과 너무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시간에서 산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는 성공이 빠를 수 있지만 또 나는 늦을 수도 있고 늦게 성공을 했지만 그 기간이 더 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옆에 종목과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 안에서 앞으로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적자가 3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던 만큼 오늘도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두 번의 쌍바닥을 형성을 했던 만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방향성을 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주가 개선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였던 만큼 주가가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분명히 돌아서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면 오늘은 시장에 큰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 2차전지도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반도체라든지 또 어제 상승이 나왔던 디스플레이 업종들 이쪽도 조금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업종을 뽑아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주의 흐름이 좋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전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개별 종목 위주로 또 오늘 후성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고분자 보호막 기술을 개발했다고 어제 한 차례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굳이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리튬 관련주들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오늘 18%의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EM 플러스 이 종목도 27%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이 종목도 14%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또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리튬 관련주 이쪽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이쪽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업종을 제외하면 오늘은 시장이 크게 재미가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기아도 오늘 전기차 SUV EV9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있어 레벨 3를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레벨 3 단계를 보면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고 시스템에 운전 개입을 요청하면 그때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아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3%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업종들은 2월쯤에 시장이 빠질 때 조금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다면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를 보면 작년에 형성이 되었던 많은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그 매물대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굉장히 평범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업종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업종이 정말 지금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설령 지금과 부합하지 않다고 해도 반도체처럼 하반기에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홀딩 내지는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맞는 업종인지 필요하면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과는 맞지 않다고 해도 하반기 내지는 내년이 되었을 때 그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업종들을 계속 공략해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라고 해봤자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머지않아서 그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